오늘은 상속 절차에 대해서 시간 흐름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시간 순서대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상속 절차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두 분 계시니까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해도 많이 경험해야 2번 정도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감정적으로도 되게 많은 소모가 되고, 그리고 장례식을 한다든지 친척분들 인사드린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신없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 절차라는 거는 일정마다 해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락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 같은 걸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잘 챙기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가 부모님이 사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면 보통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하시겠죠.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시고 사망 진단서를 주실 겁니다. 이 사망 진단서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 진단서를 보시면 사망 원인도 나와 있고 사망 일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사망 일자가 정해져야 그 추후 일정들이 정해지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러야겠죠. 그럼 이제 장례식장을 구하실 텐데, 이때 소요되는 장례식 비용들도 전부 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례 비용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대여 비용은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49제의 비용은 공제 항목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구분하시기보다는 그냥 장례 비용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셔갖고 그대로 세무사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전부 다 분류를 잘 해주셔서 공제 항목에 잘 반영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망 신고입니다. 이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 신고를 하실 때 꼭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랑 아무리 지내도 부모님이 어떤 통장이 얼마 금액이 있는지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일일이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이 부분을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원클릭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그 망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제도는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경험상으로는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서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원클릭 서비스보다 금융정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금융거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도 같이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 있는지 파악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가지 제도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인데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의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 중에 부채만큼만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절차 모두 법원에 가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이제 선임하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 제도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하시고 3개월 이내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속 원클릭 서비스나 금융조회 서비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신청한다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여유 있게 하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절차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쯤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은행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은행 찾아가셔서 우리 부모님의 예금에 돈을 인출하실 수도 있고 보험사를 찾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은행 가신 김에 꼭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의 10년치를 요청하셔서 세무사님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상속세는 증여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10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게 됩니다. 보통 이 은행들이 이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보통 출력해서 주시거든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세무사는 그 출력물을 받아서 일일이 엑셀에 옮겨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엑셀에 옮기는 작업만 해도 적어도 일주일은 밤을 새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거나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통장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달을 밤을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추후에 진행될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빨리 세무사님께 전달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제가 하다 보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액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협의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전 등기가 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얼만큼 나눠 가질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고민한 것을 이제 문서화시킨 게 협의분할서입니다. 이 협의분할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빨리 모여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셨으면 그게 우선시 되거든요. 만약 유언장 안 쓰셨으면 상속인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꼭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니고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 가질지 협의만 되면 그거대로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협의분할서 작성하실 때 이때에도 세무사님과 소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망인이 사망하셨을 때 그 배우자한테 재산이 더 가면 상속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극대화시켜서 상속세를 좀 절세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려한 협의 분할서가 작성이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나눠갈지 결정이 됐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의 종류마다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감점평가를 받으면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망인이 돌아가신 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들이 전부 다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고 상속세도 납부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텐데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제도라고 해서 이거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눠서 낼 수 있다고 무조건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율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자율이 지금 3.5%고요. 그리고 이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하려면 담보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보증을 해주는 기관에 가서 일부 수수료를 낸 다음에 보증 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얼마 냈지 확정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납부할지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모두가 행복하게 끝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상속은 분쟁이 들어간 순간 거의 진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쟁이 없으려면 뭘 해야겠죠?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즉 가족끼리 모여서 의사결정도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상속 절차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족끼리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받는 것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처리하시려면 가족분들 중에서 한 명이 약간 총대를 메고
잘 준비해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속 절차에 대해서 누락이 없게 잘 진행을 하셔서 쓸데없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겠죠. 오늘은 시간 순서대로 상속 절차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